웬? 캉캉이 오랜만에 떴냐? 오늘의 둠스팅크! 정복자캉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새로운 루머. 그 전에 이젠 진짜 뜨나 싶은 그거. 브랜뉴데이의 트레일러 심의와 떡밥들까지 꽉 잡자. 자,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린 내용처럼 이렇게 영등이 사이트에 새 예고편 신청이 떴죠. 근데 분량의 상태가 44초예요? 44초.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냐? 보통 본 예고편이라고 하면 짧아도 1분 30초, 길면 2분 30초까지도 가는데 44초면 TV 스팟이나 짧은 티저 클립에 가까운 분량이죠. 따라서 본 예고편의 공개 전에 화제성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용도의 클립. 이 소니가 종종 활용하는 마케팅이 아닐까 싶고요. 지난 티저의 심의 신청이 3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딱 5일 후 수요일인 18일에 예고편이 떴죠. 요거만 봤을 땐 26일로부터 5일 후 이 31일 일요일에 뜬다고 예상해볼 수 있는데, 네, 이럴 줄 알았다 새끼들아. 자, 그리고 새롭게 뜬 루머. 이번 영화의 테스트 시사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루머인데, 보통 테스트 시사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고요.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를 보게 될지도 알려주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 관람하죠. 그렇게 영화의 CG나 음악 믹싱도 완성되지 않은 이 초기 편집본을 틀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직관했다는 사람의 후기가 올라옵니다. MCU 역사상 최고의 전투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온다. 세이드 싱크의 캐릭터가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캐릭터이자 멀티버스 사가를 통틀어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다. 역대 최고의 실사 스파이더맨 영화고 MCU 탑10 안에 든다. 멋진 사운드 트랙들이 활용되었고 영화가 엄청나게 웃기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이지만 사실 결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굉장히 주관적인 평이죠. 하지만 이게 주작이 아닌 진짜 관람객평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첫 번째로 MCU 역사상 최고의 전투 장면. 마블 팬들의 최애 전투씬은 요거. 또 인어 속 타노스와 닥스. 이 캡틴과 아이언맨의 장면 정도로 추려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투씬이라 이거죠. 이건 모르긴 몰라도 계속 장난감으로 뜨고 있는 두 분. 스파이더맨과 헐크의 전투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영화 자체에 성룡의 스턴트팀이 붙었고 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본 적 없는 액션을 짜고 있으니 크레튼 감독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이드 싱크의 캐릭터. 멀티버스 사가를 통틀어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다. 네, 뭐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세이드가 진짜 자신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장면. 요 정도는 나와줘야 이런 평이 있을 것 같긴 하죠. 마지막으로 결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요런 대작의 테스트 시사라면 마블이나 소니가 원래 내려던 엔딩, 이걸 여러 버전으로 쪼갰을 가능성이 있고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극장 버전과는 다른 대체 버전을 틀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자, 추가로 공개된 스파이더맨의 왕구 떡밥 해즈브로의 신제품이 유출되는데, 뭐 40개가 넘는 다양한 효과음, 스파이더맨의 대사, 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안티 감마 웹 문구죠. 네, 바로 스파이더맨과 헐크의 전투씬을 뒷받침하는 떡밥. 이번 영화에서 헐크는 결국 세비지 헐크로 변신하고 스파이더맨과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헐크류의 감마선 능력 빌런을 상대하기 위해 이 특수 거미줄을 사용한다는 거죠. 다른 장난감에선 이렇게 거미줄 주먹, 이 거미줄 낙하산도 등장했는데, 물론 이런 장난감들이 구라일 확률도 다분하지만 일단 브루스가 결국 감마선에 픽복되고 다시 세비지 헐크로 변하게 되는 건 확정. 여기서 세이드 싱크의 캐릭터를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요일엔 트레일러가 안 뜨더라도 이 브랜뉴데이 떡밥은 쭉쭉 이어지니까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후원사는 셀리 이심.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 다들 여행 가실 때 모바일 유심이나 이심, 뭐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가끔 깜빡하면 현지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 잡고 현지 유심 사겠다고 긴 줄 서서 기다리다 보면은 여행도 전에 진이 다 빠지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의 여행을 책임질 새로운 솔루션, 전세계 200개 이상의 여행지에서 데이터를 책임지는 글로벌 이심 서비스 세일리 이심을 소개드립니다. 사용법이 진짜 별거 없어요. 출국 전날에 밤에 누워서 앱 깔고 내가 갈 나라 고르고 요금제 하나 선택하면 그걸로 끝.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데이터가 잡힙니다. 옆집 초딩도 할 수 있을 만큼 쉽죠. 예전엔 진짜 이 와이파이부터 찾아 헤맸는데 이젠 입국 심사 전에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셀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빵빵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게다가 보안도 철저하고 광고 차단 기능은 덤. 이 사용법이 어려우신 분들도 24시간 연중무휴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니 언제든 SSO 가능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특별 혜택. 우리 무띵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전. 앱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무비띵크 KR을 입력하시면 즉시 15% 할인이 꽂힙니다. 혹시라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의 QR코드 설명란 셀리.com/무비띵크KR 요거 꼭 확인해보시고 이 돈 아껴서 우리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자고요. 자, 이어지는 둠스팅크. 잊고 살만해지니까 이 캉의 소식이 또 떴습니다. 다름 아닌 캉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한 줄의 루머인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25일 코스믹 서커스를 통해 이 루머가 공개됩니다. 내용을 찬찬히 한번 볼게요. 캉은 두 영화 모두에 직접 등장하진 않는다. 하지만 결국 계속 존재한 자가 승리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히우 리메인즈. 이 조나단 메이저스가 연기했던 개존자, 계속 존재하는 자죠. 정복자 캉의 변종이자 드라마 로키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로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You kill me and the sacred timeline is completely exposed, multiversal war, and return to the TVA as its benevolent rulers. 하지만 로키의 변종인 실비에게 끔살. 그렇게 앤트맨의 쿠키에 캉캉이들이 등판했고 이렇게 멀티버스 지배를 암시했지만 조나단 메이저스의 그 사건이 터졌고 결국 캉은 마블에서 강제로 선수 교체. 결국 마블이 수년 동안 쌓았던 큰 그림, 이 캉 다이나스티의 빌드업이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로키로 시작한 떡밥, 또 문나이트에서 던졌던 떡밥, 이 신나게 조롱받았던 앤트맨까지 캉 관련 스토리라인이 모두 폐기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까지 발생하게 됐죠. 자, 여기서 캉이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건 말 그대로 영화 내에서의 비중은 줄거나 사라지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멀티버스의 붕괴 현상, 이 모든 게 그가 설계한 필연의 과정일 것이며 히어로들은 멀티버스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거. 즉 캉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자신의 예언을 현실화시키는 사후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성한 시간선이 무너져버린 결과로 인해 그와 바통 터치를 때리게 된 빌런 둠이 멀티버스의 힘을 손에 쥐게 되는 이 둠의 승리를 만드는 발판이 되고, 이는 지금까지 MCU가 지향했던 흐름, 즉 비극적인 서사를 암시합니다. 결국 캉캉이가 더는 출연을 못하더라도 이 캉의 사상과 설계는 두 작품의 근본 동력이 될 것이고 모든 우주의 룰은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도 캉캉이 자료 화면으로는 써줘라. 자, 다음 공개된 내용은 히어로들의 과학 논쟁인데 이번 영화에서 슈리와 리드가 만나 인커전, 멀티버스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은 무조건 등장한다.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토로와 로키는 마법에 기반한 설명을 하고 스티브는 경험에 기반한 설명을 할 것이다. 네, 이건 앞선 플로루머에 있던 내용과 흡사하죠. 모든 어벤져스랑 판포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특이점이라면 여기에 로키가 껴있다는 건데 앞선 루머에선 로키가 정말 짧은 분량, 총 2컷 정도에만 등장할 예정이고 그나마 거기서 둠에게 끔살당한다는 루머가 있었죠. 어쨌든 모든 히어로들이 모여서 짱구를 굴리게 되는데 이 장면을 실제로 상상해보면 와칸다 최고의 아웃풋, 슈리가 칠판 한가득 비브라늄 기반 양자 방정식을 휘갈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드가 서있겠죠. 흥미롭지만 자네는 4차원 텐서를 빼먹었어 하면서 팔을 길게 늘려가지고 칠판 반대편까지 식을 적겠죠. 여기서 슈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야, 이 답답한 루피야, 그거 내가 빼먹은 게 아니라 이미 5번째 줄에 있거든 라면서 받아치고요. 또 여기서 토르는 눈치 없이 아스가르드 고대 문자 마법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스티브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난 이미 다른 인생을 살다 왔어, 근데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느냐야 라면서 문과 감성파리를 시전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의 정답을 외치고 있을 때 닥터둠이 조용히 말하겠죠. 너희 모두 옳다, 하지만 너희 모두 틀렸다. 네, 둠은 최첨단 과학도 이미 마스터했고 이 토르가 말하는 마법도 통달해버린 경험치로선 굉장히 방대한 사기캐라 우주의 본질과 원리와 이론을 설명하겠죠. 일단 루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칸과 둠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AI로 뽑은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면서 그럼 전 다음 둠싱크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exiled one has fallen. The one who called himself He Who Remains no longer guards the flow of time. Our shadows recede. And now, the multiverse shall behold its true sovereignty. Kill him!
remove the noise. I can help you. I don't think so.